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네, 한치 앞도 모르는 카오스 당국 시원하게 정리해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함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귀요미 그 노래에 있었었는데 그거 안 틀어주나요? 네. 지금 오늘 기억지 않아요. 네, 어제 제가 보니까 밤 새벽까지 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현장에 계시던데 눈이 지금 막 눈을 빨개질 정도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눈이 지금 감겨서 지금 네, 밤새고 오신 거예요? 에너지 음료로 2시간 잤습니다. 어머나, 사실 조국 후보자 부탁을 받고 당에서 그 기자회견 전반을 준비했기 때문에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어서 현장에 있었는데요. 정말 간절하게 청문회를 바랬습니다. 청문회라도 했더라면. 그렇죠. 네. 진짜말로 여당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개입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뭔가 설명을 하고 청문회 과정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 조국 후보자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끝장 기자간담회라는 게 여당 입장에서도 청문회였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마음으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어요. 사실은 좀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네. 어느 정도 끊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경쟁적으로 주셔가지고 네. 진행상의 이유로 이제 좀 제안을 하고 하게 되면 기자분들 빌만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당초의 후보자가 기자분들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실 때까지는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이제 밤을 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사실은 자정을 넘어가면서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복된 질문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중복된 질문이라도 중복된 주제고 특정한 어떤 부분을 뚫어가면서 이제 추가 질문이 이루어지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똑같이 개괄적으로 다 설명해야 되는 그런 류의 질문들이어서 그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적정한 선에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좀 지체하신다 싶어서 2시경인가요? 예,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남았는데 종료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기자분들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이 기자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질문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되돌아간다는 것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약간 비껴서 대답했다.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뭐 재차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당의 기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늘 이어받은 기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62만 건이라고 하죠. 언론이 뭐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대선 후보급으로 이렇게 기사를 쏟아냈던 그런 추세에 비하면 정작 질문들은 그렇게까지 다양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그것들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언론 공방 가운데서 이제 그 준비단에서 밝히기도 했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언론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로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오히려 또 기자들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내일 하기를 원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당황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글쎄요. 말 그대로 62만 건을 생산하는 동안 이제 언론사별로 평균을 내본다면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수차례 이제 반복해서 이슈를 생산하셨던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반장단 회의할 때도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게 뭐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처럼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질답이 정해져 있는 거면 저희도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는 스스로 광야에 내던져진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준비를 얘기한다는 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했어요. 기술적 준비라면 이해를 하겠다. 왜냐하면 방송사가 또 편성된 나름의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그 송출을 멈추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술적 문제라면 제가 상의를 해보겠지만 질문의 내용에 대한 준비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힘들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재정 의원이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네. 키워드로. 차선에서의 최선.
이라고 차선에서의 얘기했습니다. 최선? 왜 예. 그런가요? 어제 뭐 청문회를 회피한다, 뭐 청문회를 패싱하고 국회를 패싱하고 편법 청문회 이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누구보다 청문회장에 쓰고 싶었던 게 조국 후보자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당 의원들도 시쳇말로 지원 사격을 할 수 있는 장이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존재감 드러내기 위한 몇 마디로 실컷 떼고 나면 어제 기자들의 질문 반만 해도 충분히 넘겼을 청문회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무산시키고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의지를 피력하기까지 했던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시쳇말로 청문 계획, 실시 계획서 채택이라든지 자료 제출에 대한 그 의결까지도 회피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누구보다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은 청문회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문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차선이고요. 네. 그 안에서 네. 부족한 선택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차선에서의 최선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3359 쓰시는 분께서는 일방적인 본인 주장만 늘어놓고 해명했다고요. 문제는 민주당인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8008 분께서는요. 조국을 너무 감싸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9535 쓰시는 분께서는 똑같은 일이 야당에서 발생해서도 지금과 같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했고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5777번 쓰시는 분. 누구를 감싸고 편들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이런 얘기 왜 나왔냐면 네. 지금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사모펀드 뭔지 몰랐다. 웅동학원 소통도 몰랐다. 또 딸아이 논문이라든가 장학금 문제 잘 몰랐다. 이런 얘기 이제 계속 몰랐다 시리즈가 3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게 무슨 해답이냐, 저게 무슨 해명이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두 가지 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야당에서 이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치사에 이런 일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왜 초유의 일이냐? 공인 그리고 어떤 공직 후보자 그리고 어떤 직에 있는 사람,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자들한테 무한정 질문하라고 하고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날 것 그대로 노출된 후보자 없습니다. 야당이 똑같이 한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황교안 총리가 그런 의혹 가운데 있었을 때 기자들한테 이런 자유 질문을 허용하고 서로 이렇게 포괄 질문, 그다음에 이제 쭉 답변을 하는 이런 시간이라도 기자들에게 이런 걸 허락하는 장에 나오셨다면 박수를 치죠. 어느 누구도 이랬던 적이 없는 어마무시한 어떤 장에 던져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균형감을 가지고 그간의 국회 청문회장을 함께 비교를 해보신다면 후보자가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사실은 감수를 했는지는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몰랐다 3이라고 했는데요. 후보자가 몰랐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시 투자하던 당시에 사모펀드가 어떻고 투자의 경위가 어땠는지 후보자가 알았다 몰랐다가 사실은 사실에 대한 증언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소위 와이프의 어떤 투자 계획에 대해서 후보 당사자가 몰랐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돈이 거기에 가는 것조차도 몰랐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정말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에 관여하는 사람한테 얼마만큼 설명을 했느냐 자체도 더 투자를 받는 운용사 측에 이제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들이고요. 통상은 충분한 설명이 못 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평소에 관심 가지던 사람들 아니면. 그래서 양 부부가 교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런 대답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시지 몰랐다라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발뺌하는구나라고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입시와 관련된 부분. 네.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후보자의 발언만 보지 마시고 그간에 나왔던 많은 증언들, 언론이 던졌던 것에 대해서 어렵사리 증언해 주셨던 관계자들, 스스로 그거 거짓말일 때는 책임지는 것까지 무릅쓰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대적 방향의 진술을 하신 거거든요. 네. 관계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후보자가 이 사안에서
그 모든 뭐 제일저자라든지 기타 뭐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개입한 적이 없으면 후보자는 모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네네. 그 신빙성은 지금 드러난 다른 증거에 있어서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동학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후보자가 운영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뭐 유학 가 있을 때 어떤 이사로 등재됐다라든지 본인하고의 법률 관계가 아닌 가족의 법률 관계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안다고 덤벼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혹시 이번 사건의 즈음에서 들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알았던 얘기인가요? 라고 네. 하는 게 스킬상 맞는 질문이거든요. 네. 저는 답변 자체를 보지 마시고 답변에 이르기까지 후보자의 상황,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으로 그동안 쌓였던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상 어디까지를 원하시는지 이 사건과 관련된 후보자와 관계없는 모든 것의 진실을 다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도 권능이 없고 오로지 수사 권능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마땅한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조국 후보자의 가족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조국 후보자의 검증의 목적과 본래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펴본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나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5777 쓰시는 분이 계속 본인이 모를 수밖에 없고 몰랐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든 뭐든 핵심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건데 민주당이 그 당사자 증인을 거부해서 전국에 꼬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498 쓰시는 분께서는 몰랐다는 답변을 하려고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몰랐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불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족 증인 문제를 니네가 조금 대승적으로 오케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족 증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요. 어제가 청문 법정 기한인데 오늘까지 날짜를 잡았다는 것조차도 이것은 국회가 할 수 없는 권능의 남용을 한 거거든요. 네. 우리 여당 간사님께 잡았지만 저는 거기에 유감이었습니다. 네. 청와대도 유감의 입장 표시를 했잖아요. 가족 증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가족 증인 나온 적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에 털어서 다만 총리 후보자 정말 흑백 사진으로 찾을 수 있는 정도의 김학식 총리도 나왔었죠. 김학식 총리 네. 당시라든지 김태호 총리 어떤 법률 관계에 직접 당사자였던 경우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일이고 이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청문회는 가족 모욕 주기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행을 만들면 안 된다고 아까 오신환 의원님이 얘기하시던데요.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사수했어야 될 관행이고 가족과 조국 후보자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률도 그와 같은 방식의 가족 증인까지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행간은 분명히 따져서 제도를 네.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막판에 부인, 딸, 모친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하고 동생만 할 테니 하자 이래도 안 받았다. 그 이유가 나오는 거군요. 그걸 저번 주에 하셨어야죠. 그 진정성과 그 진위에 미리 했어야 대해서 된다. 의심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네. 떠나서 어제 하시면 국회가 권한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남용을 부리십니까? 국회가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는 어제까지만 청문회할 권한이 있고요. 또다시 하려면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대통령하고 여당은 별개의 것이다. 다른 의견을 내라고 주문했던 야당이 할 말이 아니죠. 대통령한테 우리 이렇게 국회가 협상할 거니까 수권을 달라? 여당으로서도 오만한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인사권한 존중하고 국회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죠. 왜 의무를 방기하고 그제 와서 본인도 권한이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분할 권한이 없는 협상안을 내놓습니까? 본인도 법률가시면서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를 열겠다. 그리고 청문회 대책 TF 소속 의원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반박하겠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거짓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겁니까? 왜 청문회를 안 하셨어요? 청문회 가족들 빼고도 입시 관계자 4-5명 증인 신청하셨고 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정작 운영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네, 사람들이 네. 다 증인 신청됐었습니다. 네, 네. 청문회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어제 공문을 보니까 시간이 본인들이 사실상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생중계한 시간과
똑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도 카메라 주십시오 하는 어떤 떼쓰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정작 국회를 무력화시킨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성하십시오. 네. 청문회, 국회 청문회 누구보다 간절했던 후보자와 그리고 그 청문회 현장에서의 검증을 보고 싶었던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네. 그 검찰 수사 진행 관련해서요. 조국 후보자가 자신이 장관에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취임 직후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가족과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후보자의 운신의 폭이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떨까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방 안에서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공개된 이상이기 때문에 네. 쉽진 않겠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후보자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로 후보자와 둘러싸서 계속 논란이 있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고소 고발 후보자까지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후보자가 지금 공직 후보자에 마땅한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맡기고요. 네. 향후 우리 대통령님의 재정부 요청 기간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판단은 인사권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어제 고생하셨는데도 전혀 티도 안 나고. 예, 들어가서 잘 에너지로 쉬십시오. 버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